제 강의는 4년 전에 저를 찾아오신 70대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2세 된 분이신데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걷기만 하면 무릎 안쪽이 시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나이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단 결과는 반월 연골판 파열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빨리 제가 수술해드려서 4년이 지난 지금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반월 연골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 보존하면 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무릎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뭐 무릎 관절염이야, 뭐 퇴행성 관절염이야 그런 얘기 많이 생기는 들어.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데 반월 연골판은 좀 어려워요, 이름이. 네. 이게 뭘까요? 예, 반월 연골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매끄럽게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그게 관절 연골이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물렁뼈가 반월 연골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에 강한 충격이 갈 때, 자, 저렇게 저런 충격이 갈 때 충격으로부터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반월 연골판이 먼저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면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절 연골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생기는 마찰력에는 쉽게 저항하지만 체중 부하 같은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반월 연골판이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찢어지면 안 붙고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게 문제죠. 저도 이거 들은 적이 있는 게 네. 그 축구 선수 네.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이 돼서 네. 그 은퇴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관절 연골이 손상됐는데요. 네. 아마 그 전에 반월 연골판이 손상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럼 이게 찢어지면은 그때 네. 막 무릎 물 차고 막 이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통증인데요. 작은 파열은 그냥 무릎이 결릴 정도의 통증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시큰거려서 절룩거릴 정도의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쉴 때는 괜찮은데 체중 부하를 하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잘 못합니다. 무릎에 차고 물 차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끝까지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서 구부리지 못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풀리는 무력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무릎이 갑자기 굽혔다 폈다도 잘 되지 않는 무릎의 장기 변성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반월 연골판은 중요하다는데 왜 파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충격에 의해서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과격한 운동하거나 일하던 도중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 이상의 중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있는 상태에서 연골판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강도도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노화. 그럼 퇴행성 변화는 언제부터 생길까요? 퇴행성 한 5, 60대?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20살부터 퇴행성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 이런 데는 20대부터 생긴다고요?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어머. 그렇지만 대부분 50대 이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나 40대인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간혹 병원에 오시는 분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당신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30, 40대면은 해당되는데요. 20대 아니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파열 이유가 강한 충격과 노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파열되는 부분이나 이 형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파열되는 양상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관절 내시경으로 촬영한 반월 연골판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이는 것이 정상인 매끈하게 생겼죠? 저게 네네. 예, 정상 반월 연골판이고요. 되게 깔끔하다. 네, 깔끔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왼쪽 아래 보이는 수직 방향으로 깊게 파열된 게 수직 파열인데요. 저거야말로 이제 젊은 사람이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파열되는 양성입니다. 구멍 같은 게 좀 생겼네요. 네. 계곡이 보이잖아요. 예. 저게 파열된 겁니다. 오른쪽은 주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기본이 돼서 위아래가 밀려서 생기는 수평 파열인데요.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에 많이 생기는 파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파열은 중간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방사형으로 생긴다고 그래서 방사형 파열이라 부르는데요. 저거는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강한 충격이 있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전원 방사형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열이 되면은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서 먹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걷기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런 정도면은 이제 수술 없이도 저절로 좋아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무릎에 아까 권혁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끔 맞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직접 이렇게 막 뼈에 근육에 놓는 거, 뼈에 네, 놓는 뼈 거예요? 관절 안에 놓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골 파열되면 무릎을 보호한다고 활동도 거의 안 나시고 체중 안 싣는다고 쩔뚝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먼저 그렇게 하시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월 연골판 파열로 통증이 없어지더라도 3개월, 6개월 지나도 계속 아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근육이 운동 안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고 체중을 가해주는 운동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찢어진 반월 연골판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잡아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체중이 조금 실려야지 무릎에 그렇죠. 근육이 붙는군요. 네, 그렇게 해야 반월 연골판 파열의 통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해서 너덜너덜거리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제술로 해서 제거를 하면 사실 이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반월 연골판이 없어지면 퇴행성 변화가 온다는 건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월 연골판을 잘라내는 수술은 기능이 없어서 통증만 유발시키는 부분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만약 그거 수술한 이후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왔다면 사실은 좀 원칙에 맞지 않는 수술을 한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전문의하고 잘 상의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일상생활할 때 몸무게의 2배 내지 3배 힘이 무릎에 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프하고 착지하는 순간에는 약 10배의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체중의 5%, 7%, 그러니까 5kg만 줄이더라도 50kg의 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5kg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항상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부상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무릎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의 근육은 무릎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반월 연골판에 손상이 있거나 손상의 위험성이 큰 분들은 더 중요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중년의 분들, 어르신분들은 신호등 깜빡거리고 잠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은 계단 오르는 동작만 하다가도 반월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평상시 허벅지 근육 튼튼히 하고 엉덩이 근육을 튼튼히 하면은 관절을 잘 보호해 주셔서 그런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 다리 근력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헬스장에서 하체 근력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그다음 평지에서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무릎의 가동 범위를 잘 유지하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 능력을 점차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도 가볍게 꾸준히 운동해서 근력을 잘 유지하셔야 통증 관리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방법은 좌식 생활을 좀 줄이는 건데요. 예, 반월 연골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사실 어떤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거 아세요? 그래요. 예, 이게 좌식 생활 때문에 좌식 그런 거예요? 생활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바닥에 앉는 예, 거나. 양반 다리, 쪼그려 양반다리 앉기, 뭐 이런 무릎 거. 꿇기 이런 자세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죠? 지금도 그러고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리 풀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고 좌식 생활을 줄이고 의자 생활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평상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자꾸 움직여 주시는 것이 무릎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월 연골판은 사실 우리 흰머리 생기듯이 놓아놓듯이 퇴행성 변화가 되게 빨리 오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사실은 퇴행성 변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꾸준히 운동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평소에 무릎에서 뚜두둑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게 네. 무릎이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저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데. 네, 사실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 관절을 교차해서 지나는 힘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스쳐서 날 수 있고요. 무릎 관절 안에 추벽이라든가 지방 같은 걸 뼈에 튕겨서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지만 소리 나면서 아프지 않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리 나면서 통증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반월연골판 파열이나 우리나라에 많은 원판의 연골이 파열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소리 난다고 걱정하지 말고 통증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더 네.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